근데 중요한 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내 생각을 집중해서 지금 시장에서 다음번에 펼쳐질 수익장을 거두어야 된다.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진입하고 지금 판단하고 지금 씨를 뿌려둬야 해요. 그리고 반대의 분들은 지금 팔아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옮겨 타 다녀서는 안 돼요. 예, 새로 돈이 들어오는 건 괜찮지만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쉽게 변경시키고 허물어뜨리시면 안 되세요. 자, 오늘 제목처럼 하반기 뭐 전망이라든지 이런 전망은 저희 같은 이런 데들은 계속 내놓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려드린 거는 JP모건이 이제 13개월에서 16개월 정도 혹은 3개월 분기 단위로 올리는 그 자기들의 뷰를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다 제목 써놓은 거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되시면 구글이나 네이버는 들어가면 약간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구글 같은 데다가 가이드 투 더 마켓이라고 쳐보시면 지금 바로 들어가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투 더 마켓에 들어가면 이제 각 나라별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JP모건 이 보고서를 보실 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분기 단위 혹은 6개월, 1년 단위의 마켓 뷰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보고서가 다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 투 더 마켓이라는 JP모건에서 매 분기 발행하는 자료를 받으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3월 31일자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 여기에 보시면 전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죠. 저희도 똑같이, 저도 같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분기, 그 다음에 6개월 단위로 자산들에 대한 의견을 정해야 되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항상 저희가 하는 작업이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시장은 투자할 수 있는 때인가? 만약에 그 말은 지금 매수해도 되는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매수해도 되고 투자해도 된다면 뭘 사야 되나? 내지는 그대로 가져갈 건 무엇인가라는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의견으로 이렇게 쭉 표현하면 이런 식의 뷰가 나오게 돼요. 보면 JP모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볼까요? 그 에쿼티는 주식이 거고, 이거는 기간에 관련된 의견, 크레딧은 이제 채권 중에서도 이제 신용, 그러니까 국채가 아닌 거 말하는 거고, 에쿼티 주식 중에도 지역별로 어디를 좋게 보느냐, 그 다음에 그 채권 중에서는 어떤 채권을 투자하면 좋겠다고 보느냐, 그 다음에 환율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느냐, 뭐 이 밑에 가면 이제 대체, 얼터너티브 에셋에 대해서 뭐 부동산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 기금속이나 이런 뭐 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의견들이 밑에 쭉 있습니다. 저희도 각 자산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저보고 지금 금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항상 제가 생각하는 뷰를 갖고 있죠. 불만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 고객들이. 예를 들면 금은 왜 계속 갖고 있는 겁니까?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어떤 뷰들을 갖고 있고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보시면 에쿼티 주식에 대한 JP모건의 의견은 오버웨이트입니다. 컨빅션은 이제 확신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이죠? 거의 확실하게 우리는 주식이 오버웨이트 할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JP모건이 볼 때는.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최근에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이 아마 앞에 제레미라고도 하는데 제이미일 거예요.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골디락스. 앞으로 23년까지 뭐 얘기를 했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JP모건은 주식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확신의 정도로 오버웨이트 좋게 본다는 거죠. 아주 긍정적이에요. 보시면 세 단계 중에 최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유가 뭐냐?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는 그게 계속된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오버웨이트 중에서 좋게 보이는 부분들을 넣은 거죠. 리레이팅 같은 만약에 이제 얘네는 은행을 좋게 보네요. 뭐 그런 것들이고, 기간은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기간이라기보다는 좀 장기 투자 같은 걸 말하는데 로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언웨이트드니까
언더웨이트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주식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주로 이제 써 있는 거 보시면 그 일드에 대한 얘기니까 채권의 장기물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은 의견이죠. 제가 오랫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듀레이션 긴 거 아예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IRP나 이런 데서 가져가야 되면 단기라고 써 있는 걸 하죠. 예, 그래서 여기도 그런 비슷한 의견. 크레딧에 대한 의견도 이제 오버웨이시니까 좋게 보는 거죠. 좋게 보는 거고, 어떤 걸 좋게 보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안전한 채권 아니고 크레딧이 높은 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낮은 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마도 여기 보시면 이 픽스드 인컴에 보면 참조적으로 채권들 중에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하이힐드에다가 오버웨이트를 줬어요. 그리고 이머징에다가 주로 주고, 나머지 그 국채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채, 그러니까 국공채, 지방채 뭐 이런 것들은 선호하지 않는, 오히려 이머징 그 다음에 하이힐드 이런 쪽들은 좀 좋게 보는, 그렇게 보면 크레딧은 아마 그런 의견인 것 같고, 뭐 현금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의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더웨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주식에 관련돼서는 미국, 유럽, 일본을 좋게 보는 것 같고요. 아까 채권 말씀드렸고, 통화에 관련돼서는 유로화가 향후에 강세로 갈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머징 신흥국 환율이 좋게 향후에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 좀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의 뷰를 점검하는 차원이라면 이런 식의 보고서를 보는 방식이 더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 잡게 해석을 하려면 상당 부분 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쌓여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하반기 전망이지만 또 다른 스타일,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내러티브 스타일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방식은 이런 겁니다. 지금 시장이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라고 보고 사이클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다면 왜 뭘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얘기를 저는 매번 이제 월마다 말씀을 때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드려왔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투자 대상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시장이 왜 투자할 수 있는지 얘기하느냐고 사이클 얘기를 자주 드렸어요. 제가 최근에 제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사이클을 통해서 시장을 판단하는 이 사이클 포지셔닝부터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필요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필요에 의해서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전기간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추천하는 기술주, 혁신 기술주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면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부분이죠. 모든 주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개별 주식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항상 내가 익스포저가 하니까 주식을 들고 있는 걸 추천하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이클에 맞춰서 대응하자.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봄, 그리고 지금은 벌써 몇 달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벌써 실적 장세에 대해서 말하기 10월, 11월부터니까 1, 2, 3월까지 하면 몇 달째 실적 장세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계속 실적 장세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기회가 되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익숙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시장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실적 장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리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 드린 것처럼 봄, 여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다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지금 실적 장세를 앞두고 있는 지금에 저는 더 많이 입을 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계속 주어지지 않으니까 주어졌을 때 달성해야 되는 거죠. 제가 실적 장세를 말한 건 틀리지 않았지만 에너지는 지금 너무 안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실적 장세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처럼 재미없는 장도 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작년도 10월, 11월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실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적 장세로 들어가기 전에 시장은 의심 구간을 항상 가져가요. 그래서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소프트 데이터가 있고 하드 데이터가 있는데 하드 데이터는 후행적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에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데 반해서 투자는 좀 앞서가야 되니까 소프트 데이터를 믿고 따라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려왔고 벌써 10월 달인가 제가 리스타킹 얘기를 하면서 소비는 확실히 죽지 않았다. 그럼 이 소비가 뭘 이끌고 오는지 재고 확충 시기를 가져오고 이게 결국 기업들의 어닝으로 증명되게 돼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재고가 감소하면서 재고 확충이 일어나는 것들 뭐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이 높은 것들 그다음에 어닝이 나오는 것들은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보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는 투자해야 하는 때다라는 거죠. 근데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반응이 느리고 약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좀 팍팍 올라주는 재미가 있어야 이 유튜브도 보는 열중하는 재미가 있는데 이전에는 그게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기가 저희도 지금 실시간 지금 몇 분 들어가신지 모르지만 저희 한창 그 열기가 높을 때는 600분대가 막 들어와서 보셨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뭐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려서 안 들어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자체적인 열기가 식은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깨달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감은 틀려요. 여러분이 지금 시장에 더 관심이 없어졌다 그래서 시장이 쓸만한 시장이 아닌 게 아닌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뭐 느낌적으로 좀 싫으면은 등한히 해도 되는 그런 감이 있으시면 좋은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은 한창 관심을 쏟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중을 해야 되는 시장인데 그런 실적 장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열정은 톤 다운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늘 말씀드렸다시피 행동경제학 쪽에서 봤을 때 사람은 상당히 심리에 휘둘려요. 심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심리라는 게 또 아까 말한 그런 어떤 느낌 정서 같은 거니까 재미가 없어지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내 생각을 집중해서 지금 시장에서 다음번에 펼쳐질 수익장을 거두어야 된다는.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진입하고 지금 판단하고 지금 씨를 뿌려둬야 해요. 그리고 반대의 분들은 지금 팔아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옮겨 타 다녀서는 안 돼요. 예, 새로 돈이 들어오는 건 괜찮지만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쉽게 변경시키고 허물어뜨리시면 안 되세요. 왜? 다 지금은 다음 장세에 어떤 그 씨가 발화되고 있는 그런 숙성의 기간 같은 때인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달걀이 막 되려고 하는데 싹 빼버리면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죠? 흉측한 상태예요. 먹을 수도 없고 흉한. 그러니까 부화되기 전에 숙성 단계에서 빼버리시거나 전기를 꺼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느낌들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상당히 갈등이 많으시겠지만 오히려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무엇을 사면 되느냐라는 측면으로 오늘 얘기는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될 겁니다. 지금이 왜 사도 되는 그런 사이클 어떤 시기라고 보느냐와 그래서 뭘 살 거냐로 똑같이 이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최근 시장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변화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 나스닥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과거처럼 어떤 거냐면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83년 12월 이후 최고치예요. 그리고 비농업 일자리 91만 명, 예, 이거 쇼킹하죠. 비제조업 지수도 사상 최고치. 이런 어떤 엄청난 그 경제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이렇게 올라가던 금리가 기울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장에서도 몇 가지 엄청난 그 좋은 그런 발표들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10년물 금리는 1.6대에서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런 게 발표되면 그날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는 요인이 됐던 국채가 지금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내려가고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게 변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나스닥
전고점이나 그 다음에 그 S&P나 다우 같은 경우는 예, 전고점뿐만이 아니라 최고치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이런 변화들이 과연 왜 왔느냐? 그럼 이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좀 중요하죠. 자, 원래 여러분이 지금 같은 우리 이 금리가 올라간 이 모습이 금리로 인한 이런 텐트럼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도대체 장기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게 시장을 떨어뜨리는지는 이해 못 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납득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현상은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폭등했다 그러면 주가가 빠져버렸으니까요. 그러면 그 현상들이 왜 그랬냐라고 하면 사실은 금리가 물가 상승의 우려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도 그런 면에서 향후에 시장에서 아직 걱정하는 걱정이 끝난 건 아니지만 시장을 읽어가는 또 다른 어떤 그 힌트나 단서를 발견하자는 면에서 오늘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과거에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골디락스라고 말하는 그런 실적 장세 앞에 나타나는 장세 전에 미리 과거에도 이 물가에 대한 걱정은 시장은 항상 선반영했어요. 지금 저희가 미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 게 사실 앞으로 연준이 빨리 금리를 올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걱정이었다면 그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겠는가의 걱정의 시작이 뭐냐면 물가예요. 이거는 몇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금리만 불거졌지만 왜 물가가 금리 상승의 주범이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연준은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물가는 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하냐면 올라가는 물가를 금리를 올려서 조절을 안 해놓으면 물가에 의해서 역습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볼커라는 중앙은행장은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물가와 거의 10년을 싸웠죠.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네가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우리를 더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볼컷 때 인플레이션이 15%까지 가고 막 10% 이상 나올 때 금리를 올려서 미국 금리가 15% 가까이 갔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금리를 물가를 잡아줬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를 살렸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걸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중앙은행에게 어느 은행이나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있고요. 시장은 그걸 걱정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갈 조짐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게 뻔한데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먼저 그거를 반영한 거고요. 여기서 똑같이 과거에 2009년도에 때도 그 다음에 2015년대에도 먼저 물가 상승을 우려한 금리 상승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면 이런 변화를 우리는 금리 자체 팩트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물가의 변화가 온 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어떤 금리가 안정된 이런 사이클에 이런 모습을 나타냈던 계기가 뭐냐를 잘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든이 인프라를 발표한 그때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후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자꾸 안정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 그 일이 어떤 현상을 가져왔나라고 봤을 때 그거는 사실은 인프라 정책이라는 건 2조, 앞으로 발표까지 하면 4조짜리예요. 엄청나게 금리와 물가 상승 요인이죠. 그런데 왜 정반대로 금리가 이때부터 안정을 취하기 시작하고 물가에 영향을 줬을까라고 본다면 4조짜리, 이번엔 2조 2천짜리였지만 2조 2천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뭘 발표했나요? 증세를 같이 발표했죠. 결국에 간단히 말하면 부양책을 2조나 4조나 쓰는데 얘의 재원을 국채로만 충당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증세에 대한 논쟁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트러블이 되긴 했지만 시장 전체에서 볼 때는 증세라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면 채권 발행에 의한 부분만 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 실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 못했던 인플레이션 요인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금리가 이런 안정기를 갖게 됐고, 실제로는 앞으로 그런 금리는 지금 1.6 정도인데 이 정도에서 안착을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제조업 지수가 나타내는 지수로는 지금 이 정도 64까지 올라가 있다면 10년물 금리는 아직 갭을 두고 충분히 따라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금리는 꾸준히 올라갈 걸로 보여져요. 그럼 금리가 1.9, 2.0, 2.5를 가면 장은 그럼 망가지는 거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같이 시장도 올라갔던, 주식시장도 올라갔던 때도 많았다. 그 중에서 제가 2017년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017년은 금리를 16년 세 번 올린 것 같아요. 2017년 동안. 그랬으니 금리가 계속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장은 계속 올라갔어요. 연간 내내. 크게 문제없이.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서 온 모습이냐라는 거를 이제 그 당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건 금리가 올라가는, 돈의 값이 올라가는 건 정상적이다라는 거고, 그렇게 보면 금리는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실제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른 나라의 채권, 국채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 국채 입찰에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금리까지 올라가 줬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미국과 독일 금리를 차이를 말한 건데, 차이가 점점점 벌어져서 독일 국채를 사느니 미국 국채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해졌다는 거죠. 금리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일본, 최근에는 미국 국채 시장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를 보면 일본이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독일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왜냐하면 미국 국채 발행하는 날 이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으면 실제로는 금리도 올라간다고 말씀도 드렸죠. 인기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 입찰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턱턱 사주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은 앞으로도 점점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금리 격차를 당분간 둘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수급 요인. 세 번째는 금리 상승 속도가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거는 2.0, 2.5를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기간 동안에 급하게 올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얼마에서 얼마를 가는 그런 속도, 상승 속도가 가팔라질 수는 없는 게 뭐냐면, 보시면 2011년, 2014년, 2016년도에 그 3개월 동안에 급하게 올라간 변화들, 강하게 3개월 내에 급하게 올라가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내려와서 속도 조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텀이 1, 2년씩 벌어져요. 3개월 동안 증가하면서 또 3개월을 그 속도로 올라갔던 적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려와서 안정을 찾은 미국 금리는 또다시 이런 급한 상승을 할 가능성은 시즈널리도 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에 대한 시장에서는 이런 모든 요인들 때문에 안도하고 있고 그거에 대응하고 있는 듯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냐라고 하면 두 가지인 거죠. 경기 회복이 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훨씬 더 가질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거를 또 받쳐주는 기업 실적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 뭐 역대 최고치라거나 아니면 19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소매 판매도 보시면 이제 미국 마스터카드에서 나온 자료, 이거 3월이죠. 2020년, 2019년 3월 대비 요번 3월 달 자료로 보시면 백화점 매출이 114%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소비 자체가 확산되고 있고 그 강도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온라인으로 소비한 게 아니라 백화점, 소매 판매, 자동차나 그런 휘발유 제약으로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특별히 백화점은
숨길 수 없는 증거죠. 실제로 활동하고 소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고, 그 중에서도 품목이 중요한데 보석이나 의류가 증가했다는 소리는, 보석이나 의류, 가구 이런 쪽이 증가했다는 소리는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쇼핑, 온라인으로 구매가 늘어난 부분, 온라인으로 사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백화점 매출이 늘어난 거 보면 이 보석, 가구, 의류는, 특히 의류는 그 코로나 동안 굉장히 하락했던 매출 부분인데, 이것들이 살아나는 것들은 확실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특별히 지원금이 지급된 3월 중순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를 나타내는 거로 봐서는 재정정책, 특별히 이 지원금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 그 정도는 강력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요인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타났고, 이 부분이 이제 보시면은 실제 나스닥이 금리 급등했던 부분에 나타났던 급한 하락을 메꾸고, 어느 정도 전 고점을 거의 가까이 가는, 나스닥 100은 아마 전 고점을 완전히 이제 오늘 우리나라 나스닥 ETF만 봐도 전체 전 고점 가까이 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 이 국채의 이런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금리 상승을 앞두는 이런 어떤 회복 기대, 기업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실적 장세라고 하기 때문에, 실적 장세라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세미나하면서 잘 쓰지 않았던 화면들, 그러니까 제가 어디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가끔 언급은 한 적 있어도 이렇게 실적을 자세히 조명하지 않았죠. 이것도 실적 장세로 간 변화예요. 이전에는 봄이었고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어떤 그 센티멘트 같은 요인을 주로 얘기했지, 이렇게 어닝들을 펼쳐놓고 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장세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고, 여러분 자신들도 이렇게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크게 보면 S&P 대비 업종별로 좀 보시면 이제 3월 19일까지 생각했던 3월 19일까지 어닝과 3월 20일 이후의 어닝이 다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주식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좋아질 거로 기대했던 게 아니라 2분기 이후에도 좋아질 게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에너지가 최근에 상당히 괜찮았는데 3월 20일 이후에 초과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앞부분은 11%가 플러스였는데 3월 20일 이후에는 마이너스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시면 이쪽에 와보시면 에너지가 1Q, 2Q 가면서 실제로 2분기 갔을 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이거 보면은 순이익 금액이지만 순이익 증가율 보세요. 마이너스 때거든요. 실제 실적이 안 좋아지는 쪽들이 에너지 같은 쪽들이고, 보시면 거꾸로 뭐 운송 이런 쪽들이 안 좋아지는데, 반대로 지금까지 이 3월 19일까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지만 3월 20일부터 플러스 내는 쪽들 중에 헬스케어나 IT 같으면, 예를 들면 IT를 보시면 여기 실적을 보시면 1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35%, 24%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3월 20일부터는 어닝에 의해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닝이 에너지처럼 작년도 코로나 때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1분기, 2분기 어닝들을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향후에 2분기, 3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쪽들을 골라서 오르기 시작한 거죠. 종목을 보시면 그런 것들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경기 소비재서나 이런 쪽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S케어나 IT 같은 데들, 전형적으로 통신이나 이런 쪽들은 어닝이 안 좋아요. 예, 그런 쪽들은 뭐 주가 오르는 부분들이 반대로 이제 3월 20일 이후에 약해지거나 마이너스를 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경기 회복 기대와 기업 실적의 변화에서 보면 이걸 이제
그 업종으로 나눠본 거죠. 이게 업종별로 이거는 뭘로 본 거냐면 어닝으로 본 게 아니라 어닝을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펀드 플로우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아니시지만 저는 돈이 움직이는 거에 늘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디로 돈이 들어가고 어디서 돈이 빠져나오는지를 보는데 이 펀드 플로우라는 건 뭐냐면 최근에 돈이 들어온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얘는 좀 그런 전체적으로 ETF에 들어온 돈들로만 따져놨기 때문에 이 같은 ETF라도 뭐 요 게임 콘텐츠의 히어로 HERO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ETF로 돈이 더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업종을 말한다고 보면 최근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쪽들은 보면 전반적으로는 IT 소프트웨어는 상당 부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가는 빠졌는데 돈은 펀드 플로우는 더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반도체 같은 것들이 이제 전형적이죠. 엄청나게 오히려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로봇, 자동화, 3D 프린터 뭐 저희가 보통 이제 기술주라고 말하는 것들은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상대 비율로 떨어진 조정 기간인데 계속 돈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에너지라든지 산업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재 중에서 항공기나 우주 위성에 관련된 ETF는 빠져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 아크 같은 전기차, 특히 이제 보시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장 뚜렷한데 전기차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제일 많이 빠진, 특별히 전기차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특별히 전기차는 중국 전기차 많이 빠졌죠. 근데 어쨌든 전기차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조정을 크게 한 거에 비해서는 들어오는 돈은 반대로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어닝에 대한 기대는 구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제 그 테슬라가 발표를 했지만은 미국 전기차들 실적은 1분기 실적 나오고 있는데 뭐 쇼크 그 자체 엄청나게 뭐 몇백 %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올해 2021년도에 전기차 실적에 관련돼서는 걱정이 없을 정도죠. 어닝 서프라이즈죠. 근데 그렇지만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 돈은 더 들어오죠. 물론 이제 얘는 아크 Q를 전기차 대표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뭐 이렇게 다 나눠놓지는 않았지만 아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주말에 아크 펀드 플로우를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수익률은 30% 떨어졌다 10%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한 10%, 20% 정도 될 거예요. 돈은 빠져나간 돈의 5배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는 아마 저것도 들어갔겠죠. 아크 X가 또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했겠는데 4주 동안 지나간 4주 동안에 또 거의 제가 보면 4조 정도 들어왔어요. 4조. 그러니까 원이에요, 원. 4조 원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근데 뭐 지금 투자자들은 사실상 돈을 빼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향후 어닝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런 쪽들에 대해서는 돈을 넣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